근데 저 보복 프레임이 먹히긴 합니까? 그게 김대중 전 대통령 때까지는 좀 먹혔죠. 그래서 그때 영남 사람들은 매우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실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영남을 작살낼 것이다. 그래서 당선된 직후만 해도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다 그러는데 보복을 안 하니까 에이 거짓말이었네. 안 하네 보복. 이러면서 이제 지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그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또 써먹는다고 해서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옛날에 비해서.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계속 이 보복 프레임을 쓰고 있으니까요. 자, 이 보복을 통해서 진짜 어떤 그러니까 실존하는 공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건지 아니면 보복이 아니라 정당한 징벌로 실제로 사회적 치유가 일어나는 건지 한번 그거를 질문드리고 싶거든요. 일단은 영상 한번 준비한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이번 내란 관련 그런 사람들 뭐 범죄 저지른 사람들 윤 정권에서 완전히 이거 손을 봐야 된다 이거는 강력한 응징을 해야 다시는 이런 일 못하지. 또 좋게 넘어가면 또 그럴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저는 단죄를 하지 않으면 통합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죄는 사회 통합을 위한 단죄예요. 네, 통합을 위한 단죄. 통합을 위한 단죄예요. 그러니까 복수를 위한 단죄가 아니고. 복수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타의적으로 끌려 나온 뭐 군인이라든가 뭐 지휘관급에서 이런 건 뭐 대대적으로 과감하게 용서를 하고 그러고 아주 악의적으로 한 사람들은 사전 공모하거나 아주 나쁘게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단죄를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통합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가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후진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살아 있습니다. 통합하고 봉합은 다른 거예요. 그냥 일단 무조건 꼬매덮어놓는 이게 통합은 아니죠. 그렇죠. 예, 분명하게 진상은 가리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유 때문에 쓸데없이 뒤져가지고 괴롭히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뭐 나올 때까지 터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거.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응보예요. 이제 복수죠. 나쁜 짓 한 만큼 대가를 치른다. 국가가 대신 복수해 주는 복수는 거죠. 또 하나는 예방 효과예요. 반복하지 않게. 네. 예방은 두 가지가 있죠. 그 사람이 다시 그 짓을 하지 않게 하는 거. 소위 특별 예방이라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해서 다른 사람이 따라하지 않게 하는 거. 일반 예방. 이 예방과 응보 이 두 가지가 형벌의 목적인데 예방 효과도 없고 응보는 충분히 했다면 그걸 말로 가둬 놓고 괴롭히면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냐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러면 내란 사범은 어떡할 건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내란 사범 문제는 사실 군사 쿠데타 이거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두환 이 내란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은 수백 명을 죽였잖아요. 예. 아직도 그 사람이 지시한 군인들 때문에 총칼로 장애인 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되거나 이런 사람 많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군사 쿠데타를 시도했어요. 피해자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충분히 책임을 못 지고 뭐 성공하면 좋고 성공 안 해도 뭐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네. 이 생각을 하면 어느 나라처럼 쿠데타가 6개월에 한 번씩 벌어지는 상황이 볼리비아입니다. 볼리비아. 그리고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네. 지금 192번째 일어났습니다. 200년 동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상황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회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어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이런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거기는 완벽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복 프레임을 꺼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쪽에서 자기들을 단죄할까 봐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란 세력을. 네. 그래서 그건 보복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네. 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나경원 입장은 그거잖아요. 그렇게 보복하면 드럼통에 숨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거를 비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일제 식민지 강점기 시절에 친일파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자국 민족을 향해서 아주 나쁜 짓을 일삼던 친일파들. 해방된 뒤에 그들을 처벌하려고 반민특위를 만들었어요. 반민특위가 가동이 됐으면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됐을까요?
아니면 사회 통합이 저해됐을까요?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도움이 생각합니다. 되죠. 당연히. 통합을 오히려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세워주고 네. 그 기준 이상의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철저하게 국가가 대신해서 보복을 해주고 그렇죠. 그 기준 이하에 있는 사람이라면 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용서를 하고 그 용서를 할 때 있어서의 어떤 보상을 국가로부터 받는 네. 이런 형태가 되면 얼마든지 통합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이 왜 그 이후에 극심한 분열에 시달렸느냐. 네. 친일파들을 그때 청산하지 못하고 네. 단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 그들에게 총을 쥐어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북청년단이 돼서 예. 사람들을 학살하고 한국에서 대량 양민학살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통합은 범죄자들 특히 내란 관련 사범들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처벌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통합이 안 됩니다. 또 다른 비유를 하자면 가정이 평화롭게 통합이 되려면 아버지가 맨날 집에 와서 사람들 때리고 애들 때리고 뭐 난폭하게 행동하는데 그거 덮는다고 해서 통합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경찰에 고발하지 마. 고발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데 그거 통합이 돼요? 안 되죠. 그거는 그야말로 부정의한 평화잖아요. 그럴 때는 아버지를 혼내줘야 됩니다. 일단 신고해서 경찰에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반성, 사과, 처벌받게 하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행동을 바꿔야 가정의 평화가 오는 거죠. 맞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내란범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이 윤석열을 보면서 우리 소장님도 그랬지만 영화 밀양이 떠올라요. 네, 미량이 떠오르죠. 애를 유괴해가지고 살인을 했던 놈이 네. 뻔뻔스럽게 나는 다 죄로부터 자유로워.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용서해 줬어. 너도 그렇게 털려 여기 집착하지 말고 살아. 초월해. 뭐 이런. 초월해. 쿠데타 그게 뭐라고. 야, 그 예고용이었잖아. 너 각성했으면 됐지. 야,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거 알았지? 이 지랄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적반하장이라 그러죠. 예. 네. 그리고 용서할 사람은 전혀 용서할 생각이 없는데 스스로 셀프 용서를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내란에 실패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호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내란에 실패한 이상 목을 내놓겠다. 그렇죠. 나는 패장으로 할 말이 없다. 그렇지.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게 좀 급 높은 악당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부하들은 보호하려고 한다든가 그렇죠. 덮어쓰고 자기가. 윤석열도 보세요. 다 아랫사람한테 떠넘기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는데 군인들이 약간 오버한 것 같아요. 뭐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명령은 안 내렸는데 군인들이 오버했고 포고령은 내가 쓴 바 없는데 김용현이 쓴 것 같고 그렇죠. 뭐 이런 식이에요 다.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악당을 양아치 같은 악당이라고 하는 거죠. 양아치네. 질 낮은 하급 악당. 반성, 사과, 처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쁜 짓 한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이들도 있잖아요. 어릴 때 나쁜 짓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성하고 사과만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죄의식이 잘 안 없어져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맞는 벌을 줘야 그 벌을 감당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100가지 공책에다 뭐 쓴다든가 이런 걸 하잖아요. 그걸 다 끝내면 죄의식이 없어져요. 내 죄값을 치렀다. 이런 심리가 생기니까. 근데 우리가 막 섣불리 용서하잖아요. 그래 너 잘못했지만 처벌은 없어. 반성했으니까. 그러면 계속 시달려요. 그래서 적절한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게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도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처벌을 안 받아서 괴로운 거예요. 어머. 살인범들 자백하는 거 나중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안 잡혔으니까 일단 반성 사과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했단 말이에요. 뭐 사람 죽인 거에 대해서 처절하게 반성하고 사과했는데 안 잡혀요. 죄의식이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한참 지나서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의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냐면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편해졌죠. 처벌받을 수 있게 돼서. 그러니까 처벌을 안 받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스스로 반성과 사과를 해도. 그래서 이 사회 통합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처벌을 무조건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 죄에 맞는 처벌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헌재가 한덕수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를 했는데 한덕수는 스스로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을 논란에 빠뜨리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서 스스로 행보를 그냥 가로막았죠. 본인이. 그런데 이 희한한 논리 요거 진짜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들도 소장님께 여쭤보라고 그랬어요. 발표는 했지만 지명은 한 게 아니에요. 계몽령이랑 똑같은 거예요. 제2의 계몽령이. 제2의 계몽령이네. 네. 계엄은 때렸지만 계엄을 때린 게 아니다.
개몽하려고 한 거다. 예. 그 얘기밖에 더 됩니까? 지명할 거 아니면 왜 발표했는데요? 그냥 행정 절차로서 발표를 한 것뿐이래요. 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입을 다물 수 없어서 예. 지명할 거 아니지만 그냥 발표? 예.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혀 법적으로도 맞지가 않죠. 아이, 당연하죠. 임명을 하는 절차가 진행이 됐다라고 헌재가 딱 얘기를 했어요. 지가 한 얘기에 지명이라고 써 있대요. 그럼요. 방송에서 얘기할 때도 지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헌재에서 이게 까이니까 네. 쪽팔리고 예. 변명을 하고 싶어가지고 예. 그냥 발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그걸 누가 그랬냐라고 하겠어요. 이거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네. 출마 발표했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나는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발표만 했습니다. 출마 발표를 출마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만 살짝 얘기했을 뿐이에요. 네.